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의 그 5장 장마감 시황은 포트폴리오 결제 받았나? 전부 오른 상승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섹터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고르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다시 반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 삼성증권 연기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게 하나의 시발점, 그러니까 그거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기보다는 이 기관 쪽에서 일단 매수를 시작한다는 신호점으로 저는 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관뿐만 아니고 이제 펀드, 어? 뿐만 아니고 뭐 투자자 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시황 때 그랬잖아요. 연초에는 음? 회의도 하고 품위서도 올렸다가 보고서도 올렸다가 결제 올렸다가 빠꾸도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제를 받으면 주가를 올릴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이 7일이니까 빠른 편이에요, 사실은. 보름 이후, 제가는 보통 중순 이후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연초에 연말에 1차적인 그 기한이 나오겠죠. 후미를 하겠죠. 계획을 세우고 회의도 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해서 아마 이제 자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름 이후로, 늦으면 2월달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1월달은 이슈가 많으니까 그걸 놓치기는 아깝겠죠. 그래서 일단 자금이 그 시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순차적으로 매매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자, 오늘 CES가 내일 있는데 오늘 내내 조용하다가 오늘 엄청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타 개념으로 저는 보여지네요. 일단은 왜냐면 이슈성으로 내일 있으니까 뭐 빌미도 되고 이유도 되고, 응? 몰리는 이유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지수 흐름을 봅시다. 코스피 코스닥 구별 없이 그냥 전체적인 종목 수로 흐름을 예상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 시작에 1693개가 상승 종목 수였습니다. 그래서 쭉쭉 질질질 흘러내리다가 횡보를, 바닥쯤인 것 같이 횡보를 하다가 다시 내리면서 다시 또 반등을 줬어요. 그러다 또 다시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박스 횡보를, 장중입니다. 장중 바닥 얘기하는 거예요. 장중에 오늘 하루 중에 박스를 바닥에서 박스를 만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보다가 잤어요. 그냥 점심때 1시 넘어서 잤지. 1시 반쯤인가? 그때 자갖고 2시 반 넘어서 깼으니까 어쩌면 잤어요. 저는 자서 이제 깨서 보니까 이제 1512개가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 1451개 했는데 1512개 했으니까 지네끼리 뭐 행보를 하든 박스를 하든 뭐 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판에 1551개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돌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서서히 빠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싹 돌려 올린 거예요. 돌리고 올리는 과정이. 근데 이제 이게 1551개가 오전장에, 이게 11시 11분이었으니까 한 요쯤 더 밀렸으면 아마 이게 점심때쯤에 상승 숫자일 거예요. 뭐 11시 11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바닥이니까 바닥 횡보라고 봤을 때 바닥 횡보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돌리고 올리려고 하는 그 타임인 것 같아요. 차트를 보나 안 보나 아마 그러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이라는 거지. 긍정. 돌려 올렸으니까. 제 얘기는. 그 제가 이제 오후장에 보고 뭐 방향을 잡고 뭐 어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전장 시황에서.
근데 아직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결정하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1시 넘어서 잤댔잖아요. 어차피 저는 시청에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잘. 소통이 안 되면 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밴드도 운영도 해보고 몇백 명씩 해보고 카톡이나 그런 것도 해봤는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였대. 한참 지나서 이리저리 듣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듣고 나서 이제 좀 안다 싶고 아니면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갖고 이제 한번 얘기를 막 해요. 막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걸 얘기를 해요. 또 똑같이.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들었던 거지. 왜냐면 초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아무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줘도 거지한테 그거는 하나의 음식이 지나지가 않아요. 하나의 빵 조각보다 못한 거예요. 배가 안 부르니까. 고급스럽고 비싼 그 레스토랑 음식을 줘봐야 그거는 접시에 콩알 만하게 있는데 그건 거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좋은 기법을 주고 매매 기법이나 매매 요령이나 매매 팁을 얘기를 해도 백날 얘기해도 초보는 못 알아들어. 자기 게 못 돼요. 왜? 배부른 빵 조각이 나온대. 왜 자꾸 그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잔소리나 했었고 그러냐. 종목이나 하나 던져주고 얼마에 잡아라 그러면 되지. 그게 실력 아니냐. 뭐 저쪽 그런 얘기를 해요 초보들이. 그럼 깡통을 많이 차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돈을 잃어봐야 아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고 느끼면서 이제 한 1년쯤 방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아는 줄 알아요. 이게 누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에 있게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 방에서 제가 같은 경우 이제 리딩은 안 하지만 얘기를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면 그게 이제 쌓이게 돼 있어요. 쌓이면서 그게 축적되면서 알게 되는 거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많아요. 주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할 때 보면 기법 같은 거 얘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지. 초보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줘도 그리고 좀 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좀 얍삽하달까?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서 그 하여튼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막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때는 얘기를 하다가도 얘기를 안 해주게 돼. 사람이란 그 심리가 그래요. 평소에 그냥 막 얘기해주는데 그것도 더한 것도 얘기해주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 보이면 얘기 잘 안 해줘. 안 하게 돼. 괜히 밉잖아. 그리고 사람 주식판이 별의별 사람이 많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주식판에서 믿을 사람 없으니까 믿지 마세요. 부모 형제도 믿으면 안 됩니다. 주식판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뭐 혼자서 공부하고 터득해야 됩니다. 자, 너무 또 새길로 많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양 매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관이 매수를 했었어요. 아침에는 이때는 기관이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관이 빠지면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코스닥이 빠지면서 종목 수도 줄었어요. 그러면서 양수급이 뭐라고 했어요? 외인하고 기관이라고 그랬죠. 양수급이 매도를 전환을 하고 난 상태에서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밑에 같이 이렇게 수량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웃긴 게 뭐였냐면 거기에 개인하고 기관이 매도였는데 연기금은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연기금만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전체적인 거는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만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개인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연기금 수급 현황을 잘 지켜보세요. 이번 주에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아침에 초장에는 연기금 양쪽 다 매도를 했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밥 먹고 회의 좀 하고 커피 타임 하고 얘기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수로 이제 전환한 거예요. 연기금이. 양지수 다 매수했어요. 연기금이.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은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시장은. 자, 그래서 오후장에 제가 이거 이제 한숨 자고 나서 본 뉴스입니다. 한숨 자고 나서 요 이후에
그러니까 2시 넘어서 본 거죠. 뭐 2시 반 넘어서 본 뉴스 뭐 이런 뭐 원래 장이 활발할 때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잘 안 보지만 제목만 보고 막 술래발이 막 까잖아요. 헛소리하고 제목만 보고 저는 내용도 안 보면서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지 들어가서 보면. 근데 이제 막 떠들잖아요. 헛소리하고. 근데 이게 장이 활발할 때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안 봐요. 더 안 봐. 귀찮아서. 지금도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갖고, 아이, 짜증나고 방송 그냥 대충 하고 말까 하다가, 예? 지금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이버가 좀 오늘 뉴스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CES에서 뭐 신기술 발표도 하고 뭐 저쪽 하면서 하고 또 증권사 뉴스를 하면서 골든브릿지 아침에 봤었는데, 아이고, 골든브릿지 네이버 같이 상승을 했다. 인수추진설에. 이 대기업군인데 삼성증권이랑 마찬가지지. 원래 저 대기업들이 증권사도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현대, SK, 삼성, 어? CJ도 옛날 증권사 가졌다가 그 팔았잖아요. 그게 SK로 넘어간 거예요. 어? LG증권, 옛날 럭키증권이에요. 제가 처음에 수원에 계좌 개설한 게 LG증권이 아니라 럭키증권에 개설했어요. 처음에 할 때, 계좌 개설했을 때가. 럭키증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LG로 바뀌고, LG증권으로 바뀌고 했는데, 그 대기업들이 그 증권사를 하나씩 끼고 있었어요. 왜 끼고 있었냐? 증권사, 대기업들이 재벌들을 금융회사를 못하게 했어요. 은행을 하고 싶지, 당연히. 재벌들이. 근데 돈이 없나, 뭐가 없나. 근데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박정희 때부터 그랬어요, 그거는. 근데 증권은 하게 했어요.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거기에 돈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그 증권사에 그 관리하는 애들 중에 이제 그 비공개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일반 대기업도 있잖아요. 어떤 일반 대기업이든 일반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중소기업도 보면은 제일 입김센 애가 누군지 압니까? 뭐 무슨 부장, 뭐 생산부장, 뭐 관리부장 그런 사람 입김 안 세요. 누가 제일 입김 센 줄 알아요? 경리가 제일 입김 세요. 응? 꼭 그 경리 보면 여직원이에요. 싸가지가 없어 꼭 경리가. 그리고 콧대가 높고 공통된 게 그래요. 중소기업은 그렇고 자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대기업들은 그 관리하는 격리 회계 부서가 있지만은 그 부서가 있죠 따로 거기는 담당자 중소기업은 담당 격리 직원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기업으로서의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회계하는 격리부가 있고 격리과가 있거나 격리부가 있거나 아니면 격리 파트가 있거나 그래 있어요. 그럼 지원부서 파트가 있거나 하여튼간에 총무부 파트가 있고 뭐 같이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 재벌마다 틀리고 이제 기업마다 틀리고 뭐 기업 규모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덩치 자잘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아우엄 얘기했듯이 어떤 그 원래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수치를 대입하는 수치가 적용하는 수치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환이 있고 대외용 있고 내외용 있고 비공개용 있고 공개용이 있고 뭐 하여튼 그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회계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회사 다녔지만, 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해요, 종류가. 그리고 제출용이 있고, 뭐 내부용이 있고, 또 위에 보고용이 있고, 뭐 하여튼 등등등 있어요. 또 제출용이라도, 아니면 대외용이라도 뭐 공무원용이 있고, 뭐 머디용이 있고,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걸 잘 짜맞춰야지. 그리고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엑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엑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어쩌네 그 회계식 기본 회계식 같은 것도 잘 짜 맞춰야 되고 하여튼 그랬죠. 근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원가 부분은 원가 이제 영업이익 경업 그걸 할 때 그걸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금융증권회사를 한다는 얘기는 자금을 그각 재벌들은 기업군은 몇 개가 있잖아요. 같은 관계사들이. 그럼 여길 거쳐서 이런 데를 거쳐서 자금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뻥튀기도 했다가, 쪼그라들기도 했다가, 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분도 그렇고.
어떤 그러기도 하고 일반 요거는 증권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일반 그냥 그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쉽게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지만은 페이퍼가 아니고 일단은 사업을 해요. 뭐 일단 이 물산 같이 어? 이 수출입도 하기도 하고 뭐 공장을 짓는 척 하기도 하고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돈을 이제 돌리는 거지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그런 전문 쪽에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래도 만약에 어떤 뭐 라인 생산 라인에 대한 전문가라도 어떤 그 짬밥이 먹고 아니면 임원급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이제 간부급 되면은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중요한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싶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맡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아시라는 얘기. 그래서 흔히 저 방송에서도 그 누가 방문환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회계를 믿지 마라. 재물을 믿지 마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은 현금 흐름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죠?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라는 거는 맞추기 나름.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그 재무 상태는 뭐 좋다고 뭐 초보들도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럼 왜? 그 조건이 돼야만 신규 상장이 되니까. 기술 특례가 아닌 이상은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 재무 뭐 보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100% 무시를 해서도 안 되지만은 왜냐면 경향을 추이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추이나 경향을 읽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데이터 수치를 민감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몇 프로 상승했고 몇 프로 그러니까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몇 프로 증가하고 몇 프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수치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만약에 의미 있는 상승이나 하락이나 감소나 증가나 그런 부분들은 의미성으로 보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추이나 경향을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는 맞추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회계하는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빵꾸로 막 내고 구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빵꾸 내버리고 막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벌금 맞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회계 출신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회계 출신이 아니고 일단 현장 라인 관리부터 시작했고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다라는 거를 참고로 또 오늘 또 헛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커지면 이런 금융 관련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금융 관련 쪽에는 창투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런 거를 하나 갖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비자금이라고까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점심때 이제 장 끝났어요. 장 끝나서 이걸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뉴스 보니까 뭐 2시 40분 그러니까 3시쯤 됐지. 다 보면 3시쯤 넘었지. 그러니까 다 보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이걸 보니 3시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이 끝났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3시부터 이제 코스닥이 양수급이 매도를 줄이기 시작해요. 줄인 거예요. 매도를 하다가 양수급이 매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위에다 양수급 매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뉴스 보기 전에. 근데 이제 매도를 줄이는 거예요. 3시부터. 그러면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환을. 딱 거의 딱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그럼 어떻게 뭘 볼까? 내일은 뭘 보는 게 관점이냐? 중요한 포인트냐? 680에 안착을 하느냐 여부냐를 봐요. 코스닥은 680 680에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680을 기준으로 박스 상단으로 보고 680 밑으로는 박스 하단으로 봅니다. 제가 박스 행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 상단을 본다. 상단에서 놓을 거냐 하단에서 놓을 거냐를 680을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코스닥은. 코스피는 20선을 기준으로 상단이나 하단이나 볼 건데 코스피는 제가 보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근데 돌파 안착이면 박스 상단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단인데,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하단에서 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더 뭐 분석하고 더 검토를 안 했어요. 귀찮아서. 근데 어쨌든 느낌 속으로상으로는 하단에 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코스피가.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박스야. 둘 다.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지수.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 떠나서 매매를 하시라고. 다만 지수의 흐름은 읽고 있으란 얘기. 떨어지더라도 하락을 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지수 흐름을 읽으면서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왜 어폐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초보분들은 이해 안 된다고. 지수를 실컷 얘기하다가 상관없이 매매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뭐 제 잘난 체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일단은 믿어주세요. 일단 믿어주세요, 저를. 예? 그렇게 지수를도 보고 개별 종목도 보고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건 항상 습관화 하세요. 지수 그 상승 하락을 떠나서. 그리고 CES 영향의 증강현실, 폴더블 폰, 이 상승을 했어요. 이 섹터들이 아침에는 없었어요. 아침에는 아침장에는 이 언급이 안 됐던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후장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 뭐 CES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막 했어요. 막 오후장에. 뭐 철강은 이제 그대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긴 했어요. 철강하고 이제 광물 북한 광물 섹터가 같이 상승을 했어요. 얘가 상승을 처음에는 얘도 상승을 안 했어요. 얘만 얘 청강격 보면 철강 금속 있고 철강 중형 중소형 뭐 있고 뭐 가스관 있고 하잖아요. 가득 철강으로 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철강 쪽이니까. 근데 이제 광물 섹터가 처음에는 상승 섹터 위쪽에는 안 올라왔어요. 밑에 좀 있었어요. 근데 위쪽으로 좀 올라왔다 이 얘기입니다. 섹터가 같이 상승을 했다. 철강하고 이제 광물이 이제 철강하고 관계가 되니까 여기 북한 섹터가 이제 광물 섹터로 빠져 있었잖아요. 옛날에 안 빠져 있었는데 북한 때문에 만들어 놓은 섹터인데 그 걔네들이 어차피 철강하고 관계가 되니까 같이 상승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자꾸 이 CES 얘기를 하고 내가 여기 밑에 얘기하고 요 밑에 얘기할 때 같이 하려고 내가 말을 좀 아끼고 줄이고 있는 건데 CES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자, 일단은 오후 장 끝나고 이제 시간에 끝나고 내가 시간에 끝나고 본 뉴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시간에 끝나고 본 뉴스 전파기주 5G 쉽게 뭐 이런 사실은 저는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잘 안 봐요. 사실은. 왜냐면 얘네가 이 뉴스에 종목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대놓고 언급하잖아. 그런 경우 이런 종목도 잘 매매를 안 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니면 뉴스가 뜬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갖고 장중일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이제 상승하는 경우에서 장난친다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난스타를 먹을 경우는 있어요. 먹으로 매매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 근데 장후라든지 장중이라든지 어쨌든 가 떠나서 가급적이면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초보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왜 매매를 잘 안 하느냐 하면은 얘네들은 의도를 갖고 이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매매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기술적이나 차트상에 봐도 제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어떤 그 의도성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걸 갖고 또 재탕 삼탕 튀기를 하고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5 무선망 공사를 얘만 하냐? 전파기중만 해요? KT만 해요? 얼마 전에 이 5G 움직일 때 한전 KPS인가 걔도 한번 움직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얘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청에 하청 주기도 하잖아 또. 얘도 하청 주는 적 안 주는 적 않아 또. 우리 주식시장에도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하청주하고 하청주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런 애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언급되는 종목도 매매를 잘 안 한다. 부정적인 거는 어차피 당연히 부정적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러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 거다. 그러면 뭐예요? 의도가 가격을 떨구겠다는 의도잖아요.
받아 먹을래 안 받아 먹을래 결정만 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띄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갭을 엄청 띄우면은 매매를 잘 안 하지. 갭을 띄우고 나서도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상황 봐야 되니까, 그 실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뉴스 게 많이 나오고 뭐 하면 잘 안 본다 저는 원래 내용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슬슬 훑어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읽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스카이 캐슬 이거 드라마 그 제이 콘테이틀인가 보네요. HB인가 뭔가 어쩌고 그랬었는데 제가 잘못 봤나. 뭐 제이 콘테이트로 뉴스가 나왔네. 어쨌든 그랬고, 버추 이트마트, 이제 이트마트 방송 있잖아요. 이트마트 언론사들이 다 그 언론사들 쩐주입니다. 쩐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언론사들 믿으면 안 돼요. 언론사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경제방송 하는 애들, 종편도 마찬가지고, 종편 경제방송 하는 애들이 종편 애들이 다 있어요. 종편 애들이 하는 데가 경제방송이 다 있잖아. 그죠? 그리고 찌라시 뿌리는 데가 언론사 인터넷 찌라시 뿌리고 하는 데가 누가 다 있어? 종편하고 다 연결돼 있지. 그죠? 그리고 국내 이제 민간 방송사, 특히 SBS는 경제 방송도 있고, 응? 다 있죠. 채널도 다양하잖아. SBS도 믿으면 안 돼요. 거기도 쩐주에 쩐주. 그리고 그 SBS는 돈의 논리로 방송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SBS는 저 삼성과 가까운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그냥, 이거 제가 하는 얘기들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혼자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건 믿거나 말거나니까, 그건 여러분도 파악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해서 분류를 하시라는 얘기죠. 언론사.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언론사들 분류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 언론사에서, 각 언론사에서 뭐 어떤 이슈성이든 테마성이든 어떤 재료든 종목이든 뉴스든 간에 뿌리는 그게 있어요. 그 의도가 읽히진다니까. 그래서 분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괜히 뭐 분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류하라는 거지. 괜히 분류하라는 게 뭐 미쳤다고 내가 뭐 진보니 보수니 그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유, 제발 좀 제가 하는 얘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응? 아, 그런 것보다 하고 그냥 해보세요. 한번.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거지는, 응? 아무리 좋은 비싼 레스토랑 음식을 줘도 불만족하단 말이에요. 빵 조각이가 있지. 당장에 먹을 수 있는, 내일 당장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단 말이에요. 거지는 배부른 거를. 그걸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거지같이. 당신이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잖아. 이 많은 무수한 재료들을. 이걸 요리를 해야 될까? 누가 요리를 해?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러려면 이 뉴스만 보고 할 거냐? 이 뉴스가 어디서 내보내고, 어디서 뭐하고 하는, 언론사부터 해갖고, 이 언론사의 경향, 성향부터 시작하고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기자, 진짜 세밀하게 하려면 그 기자의 분석, 성향까지 다 알아야 돼. 집안 내맥까지 다 알아야 돼. 진짜 내가 쩐주라고 그러면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좀 돈 좀 많은 쩐주면은 회사를 하나 탁 차려놓고 부서별 담당을 딱 정해서 언론사별 부터 시작해갖고 종목부터 시작해 탁 관리합니다. 그래갖고 그 기자부터 해갖고 다 관리하지. 그리고 기자들 그냥 꼼짝 못하게 해놓지. 또 증거 다 확보해놓고. 물론 기관도 그렇지. 정부 담당자들 다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지. 당연히. 공무원들 더 허술하거든. 공무원들이요. 맹하고도. 또 공무원 비하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신재민이 보세요. 얼마나 아유 답답해갖고 어리숙해 당한 거요. 정치인들한테. 자, 도치월테이먼트 뭐 이렇게 한국퀴셀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또 나왔죠. 한국퀴셀이 대단히 그 뭘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요 독일 건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 독일 모든 점유 1위로 또 뉴스가 나왔네요. 근데 이 뉴스 내보낸 데가 디지털, 그때 머니투데이였고, 이거는 머니투데이가 아니고 딴 언론사에서 나왔어요. 나온 뉴스예요. 다른 언론사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퓨젤이 최근 들어 두 번의 뉴스가 나왔다. 메모하시고, 이것까지 세 번째인가? 태양광까지 하면, 다른 회사 것까지 하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태양광 뉴스가 나왔어요. 같은 간에. 그래 하시면 되고, 아연, 12 발행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지금부터 연초부터 시작해갖고, 한 5월 달까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연값 심취한데, 고려아연 왜 가는가? 이거는 이제 재련 수수료, 재련이 뭔지는 아시죠? 재련 수수료 인상이 되고 거기에 부산물이 나오는 게 이제 금과 은인데 얘네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얘네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인상되지 이 가격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제 상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 금속 그 관련제 북한 광물 상승을 했잖아요. 그 섹터가. 자, 한직칼 대림산업 이건 이제 공격적인 예? 공격 투자 하는 애들이 장난친다는 그런 얘기에 그런 얘기. 한층칼 같이 장난친다. 어? 대기업도 긴장한다 이제. 그 재무 구조가 이제 지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제 현대 네이버 영신 네이버가 걔가 누구야 그 김뭐 걔 지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줄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된다 이거지. STX 회사 분할을 하는 거는 회사 정리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팔 건 팔고 뭐 그런다는 거 구조조정하고 정리 정도는 하고 매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원래 급등 많이 했잖아요. 급등락을 SK 중공업이. 근데 분할은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분할은 인수회사가 매각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매각하는데 매입한 인수하는 회사가 이제 괜찮은 회사면 이제 크게 올라가고 반기문 무예 마스터십의 명예 대회장 단타성이죠. 명예 대회장 위치했다고 사진 찍고 뉴스 나오고 뭐 그랬나 본데 이런 사소한 행사의 연고지 충주가 연고지잖아요. 연고지 충북 영주에 나타났다. 왜 정치의 미련이 아직 남았나 모르겠죠. 관련주가 움직였나 모르겠네. 반기문주가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내일 움직이려나.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래갖고 관련주가 혹시나 움직이는 것 같으면 단타성으로 움직이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켜는 보수 관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준에 필터링 하다 보면 이런 얘네 관련된 종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오면 많은 거고 필터링을 해서 나오면 이거는 내용하고 링크를 시키라는 얘기지. 연관성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윤 대통령 개성공단 금강산 국제제재 해결돼야 된다. 북한 인력을 국내 기업 활용하는 건에 제재 해결돼야 한다. 다 제재. 그놈의 제재 탓. 그러니까 북한이 짜증내는 이유죠. 제재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냐. 북한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문재인은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진짜 막판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막판에는 정 안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하긴 애매하지. 사실은. 이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상승했고 일본 주소 상승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거는 자 이겁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정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응? 뉴스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예상한 대로 그럴 거다. 만약에 내일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CES 건으로 다 띄웠어. 그럼 삼성전자 실적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폴더브 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관련주들이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정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그죠? 오늘 띄워놓고 내일 영향 받고 내일 또 CS 시작하는 날이잖아. 그럼 아침에 띄우고 팔고 잠정 실적 나오면 팔고 아니면 잠정 실적이 아침에 나올지 보통 얘는 아침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장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는데 저 주의하시고 저 같으면 안 하고 안 먹고 말지 뭘 주의하고 무슨 머리 아프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관련된 종목은 매매를 안 하지. 그러니까 CES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거지. 삼성전자 영향받는 애들은 제가 오늘 매매를 한 게 그런 애들이 있나? 없지. 그리고 제가 순차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CES, JP모공, 그 다음에 CES, 그 다음에 뭐예요? 디트로이트잖아. 그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잖아. 맞죠? 그 중간에 미중, 응? 무역 그거 합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10일날 응? 옵션 만기 하고 신년 기자회견 할 때 그 기자 질문 그 내용. 그러니까 그거 순차적으로 그 관련해서 매매를 미리 하시면 돼요. 큰 무리 없습니다. 근데 CES는 일단 시작을 한 거잖아. 그리고 이게 내가 나오고 있으면 자 시간에는 유시민주가 올라갔어요. 유시민주 발표 났나? 여론조사가 올랐나 보네. 문재인이. 그리고 이제 일자리 5G 의류 교육 상승했죠. 얘네들이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참고를 하시고 얘네들은 그 아침이면 이제 갭을 띄울 확률이 높아요. 갭이 뭐 크든 작든 시간에 올라간 폭이 있으니까 어떤 갭을 뚫을 확률이 있으니까 무조건 저 따라가니 안 따라가니 그걸 떠나서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 내일은 자 중요한 거는 내일은 코스닥은 680 안착 여부, 코스피는 20선 돌파 안착 여부,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자, 아까 CES는 삼성전자 실적 관련되니까 그에 관계되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일단 뭐 크게 무리해가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단타성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었다라는 부분, 입지를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포트폴리오 하고 결정하고 결제를 받아서 이제 일단은 자금이 하고 연기금이 일단은 들어왔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고, 내일 장도 뭐 그렇게 무리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를 떠나서 매매를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